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레일에 전라선 KTX의 증편과 함께 전기 차량의 정비기지 유치를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국철도공사 손병석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올 상반기 주말 하행 기준 전라선 KTX의 이용률이 111%에 이른다며 다음 달 주말 2회 증편에 더해 추가 증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전남 제주 간 해저터널의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전남과 제주가 유라시아로 가는 블루레일의 시발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라선 권역의 동력 분산식 전기 차량의 정비를 담당할 기지 설치의 필요성이 크다며 긍정적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2분기 전남의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107.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천과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폭으로 업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가 6.4%, 부동산이 4.8% 상승했습니다. 한편 2분기 전남의 소매 판매 지수는 100.5로 작년 2분기에 비해 0.9% 감소했으며 특히 대형마트 판매가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전 고흥의 한 지역 화가가 작은 섬의 폐교를 리모델링해 미술관을 개관했는데요. 이제 이 미술관이 중심이 돼 섬 전체를 미술관으로 바꿔놓았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관광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거금도에서 백길로 1km 남짓 떨어진 작은 섬 연홍도. 섬 입구에서부터 하얀 소라 등 독특한 조형물과 마을 벽화 등이 눈길을 모읍니다. 이 섬은 요즘 미술관이 된 섬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빠 따라서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섬에 들어와 보니까 막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고 미술관도 있어서 너무 예쁘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연홍도가 예술의 섬으로 주목받는 데는 개관 14년째를 맞은 작은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외딴 작은 섬 한 폐교에 지역의 한 예술인이 미술관을 개관하고 섬 곳곳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독특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면서부터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예술인들이 모여들고 미술 작품전과 다양한 전시회가 연중 끊이지 않고 개최되고 있습니다. 고흥 연홍 미술관은 오는 10월 처음으로 작은 비엔날레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 같은 말은 페스티벌이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개념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 연홍도 전체가 알고 보면 미술관의 중심은 돼 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말하면은 화폭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행사로 말하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흥에 산재한 230여 개의 섬 가운데 하나로 그저 평범한 주목받지 못하던 작은 섬 연홍도. 작은 미술관이 매개가 돼 반도 끝자락의 작은 섬이 성공적인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지역 8군데 해수욕장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올해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만성리와 방주포, 웅천 등 지역 내 8개 해수욕장의 안전요원과 지역별 운영위원회 운영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폐장 조치합니다. 도내 다른 지역도 신안의 11개 해수욕장이 지난 15일 폐장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 오늘까지만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주말 기간 잇따른 태풍 내습 등으로 해수욕장 내방객이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불법 주차 해소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광양시 관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추가로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초남 산단 내 주차장과 휴게시설 등을 갖춘 제2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 보상과 교통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초남 화물 자동차 차고지는 4만 5천여 제곱미터에 380여 면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정관계 인사들은 김 전 대통령이 한평생 실천했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떠올리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세상을 떠나기 7달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 일기장에 남긴 글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그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독재에 맞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국민들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룬 뒤에는 그토록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평화를 착실하게 실천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초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독재 정권에 굴하지 않고 이 척박한 땅에 민주, 인권,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추도식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닌 시대 정신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으로 기억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온 생애를 바쳐 꽃피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민족의 자존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워왔고 이후에도 그 전진은 계속되리라 믿었기에 김 전 대통령은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중차대한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적인 정치인이었고 사상가이자 투사였던 김대중. 이름만 들어도 설레었던 고인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평화와 인권으로 상징되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대통령께서 뿌린 화해와 협력의 씨앗이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올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꽃피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1998년 맺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기억을 떠올리며 아베 정부가 지금이라도 억지 주장을 멈추고 당시 오부치 총리의 반성과 사죄를 거울 삼아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경고 멘트를 보내는 예방 시스템이 여수 지역에 도입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전화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현수막과 전단지, 명함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경고 신호를 반복해 보내는 형식으로 사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후 정비나 처벌에 앞서 사전에 차단하는 새로운 관점의 시책이어서 효과와 반응이 주목됩니다. 무더위 속에 피서객들이 늘면서 백운산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 단속이 이뤄집니다. 광양시는 이번 달 말까지 성불과 동곡 등 4대 계곡에서 하천 내 평상 설치를 포함한 하천 훼손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전담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행정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불법 점용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